2026년 겨울 서울 강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쇠파이프를 나르고 있습니다.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그 누구도 이 남자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한그룹의 회장 한태준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아저씨,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26살 이지수의 맑은 음성이 쇠소리가 메아리치는 공장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죠. 과연 누가 누구를 시험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게임의 끝은 어디일까요? 한태준은 새벽 5시 30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죠.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한승택? 그가 오늘부터 사용할 이름입니다. 도대체 무슨 여자이기에? 둘째 아들 민수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이지수. 그녀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돈을 노리는 건 아닌지,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오전 7시, 강서구 가양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성진정밀 앞에 선 한태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안전화, 덥수룩한 수염까지. 20년 연기 경력의 배우도 이보다 완벽하게 분장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부터 나오시는 한승택 씨죠? 인사팀 김대리의 무뚝뚝한 목소리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까지 바꿨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저음 대신 소심한 노인의 높은 음성으로 말이죠. 새로 오신 분이세요? 그때였습니다. 맑고 화사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태준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지수. 사진으로만 봤던 그녀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그리고 진심 어린 미소. 아들이 왜 그녀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수라고 해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된 거죠? 아? 예. 한승택입니다. 아저씨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어머, 저희 아버지 연세와 비슷하네요. 아니, 비슷했었다고 해야겠죠. 잠깐 스치는 그늘. 한태준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구나 생각했죠. 부모님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지수는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만 한태준의 예리한 눈은 이미 그녀 안에 깊은 상처를 포착했어요. 그래도 이제 민수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민수 오빠. 자신의 아들 이름이 그녀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한태준의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표정. 진짜 같았거든요. 아저씨도 가족 있으세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와, 그럼 저랑 비슷한 나이겠네요. 혹시 서울에 살아요? 자꾸만 질문하는 이지수.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더군요. 너무 자세하지 않나요? 오늘 하루만 보면 알 것 같은데. 한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마음인지 말이죠. 하지만 그때 한태준은 몰랐습니다. 이지수 또한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안에 도사린 무서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지수는 한태준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떨어진 대화하기 좋은 자리 말이죠. 아저씨,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또 질문입니다. 한태준은 미리 준비한 답변을 했지만 이지수의 끈질긴 추궁이 계속됐어요. 혹시 대한건설에서 일하신 적 있나요? 그 순간 한태준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대한건설? 자신의 계열사 이름이 이지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워낙 큰 회사니까. 하지만 이지수의 눈빛은 그냥 궁금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려는
아니, 확신을 가지려는 시선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건설업 하셨거든요. 물론 대한건설 같은 대기업은 아니고 작은 하청업체였지만요. 하청업체? 이 단어가 나오자 한태준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되셨나요? 아니요. 망했어요. 이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얼음 조각을 떨어뜨린 것 같았죠. 원청 업체에서 대금을 안 줬거든요. 몇 달씩이나.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셨어요. 견디지 못하셨다는 게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한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자살. 이 단어들이 그의 뇌리를 스쳤거든요. 혹시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원청업체가 어디였는지 혹시 대한건설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준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지수가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속이. 한태준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성민이었나?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청업체 사장 하나가 자살했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 그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사업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그 사람의 딸이. 한태준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사귀고 있는 여자가 하필이면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여자였다니. 그럼 지수는 복수를 위해서.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이지수가 민수에게 접근한 이유, 자신에게 계속 질문했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한태준을 이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수 씨? 네? 혹시 저를 아세요? 잠깐의 정적? 이지수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처음 뵌 사이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그리고 당신도 이제 눈치챘다고 말이죠. 한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지수를 시험하러 온 게 아니라 이지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한태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3년 전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이성민, 성진정밀 하청업체 명진건설 대표. 컴퓨터 화면에 뜬 보고서를 보며 한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대한건설 측에서 공사비 지급을 계속 미뤘고 결국 명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성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때 이걸 제대로 확인 안 했을까?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지수는 이미 자신의 아들에게 접근했고 지금은 자신까지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한태준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지수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제가 너무 갑자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저씨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이요? 이번 주말에 민수 오빠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너무 떨려서. 혹시 아저씨가 아드님들 키우시면서 어떤 며느리를 원하셨는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태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지수가 자신의 집에 올 거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모르는 척하면서 조언을 구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들하고 별로 안 친해서. 어머, 왜요?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면 좋겠는데. 큰애는 좀 까칠하고 작은애는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에요. 민수 오빠도 정말 순진해요. 가끔은 너무 착해서 걱정될 정도예요. 그때 이지수가 한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이나 권력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게 잘 보호해드려야 해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한태준은 그녀가 자신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후 작업 시간. 한태준은 무거운 철근을 나르다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철근이 떨어지면서 발등을 찍은 거예요. 아, 아저씨. 이지수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을 부축하는 그녀의 손길에서 온기를 느끼기는 어려웠어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골절이라면. 이지수는 한태준의 안전화를 벗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한태준의 발목에 있는 흉터를 봤어요. 20년 전 골프 사고로 생긴 특이한 모양의 흉터 말이죠. 이 흉터. 이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태준도 깨달았어요. 이지수가 이 흉터를 안다는 것을요. 혹시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오래전에 다쳐서. 언제요? 어디서요? 이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어요. 답해주세요. 한태준 회장님. 마침내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뭔지 몰라도 둘의 대화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한태준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나는 한태준이에요. 당신 아버지를 죽인. 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눈물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녀 눈 속의 분노였어요. 드디어 만났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재벌 회장 한태준과 복수를 꿈꾸는 이지수의 팽팽한 심리전을 들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지수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태준은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마주할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한태준의 정체가 드러나자 공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지수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모든 직원들, 잠깐 모여주세요. 이지수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녹음 버튼이 눌려져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사람은 한태준입니다.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잠입한 거죠. 직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이지수가 꺼낸 또 다른 폰에는 3년 전 뉴스 기사들이 뜨고 있었어요. 명진건설 대표 자살 사건, 대한건설의 대금 미지급 논란. 이성민 사장님 기억나세요? 성진정밀 하청업체 하셨던 분. 바로 제 아버지예요. 한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변명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발.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나하고만. 상관없다고요? 이지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아버지도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죽어야 했죠? 저희 가족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죠? 한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지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를요. 당신 아들 민수,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착해서 아버지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민수한테는 아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부모님께 인사드린다고요. 한태준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지수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제 알겠더군요. 단순히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려는 거였어요. 제발.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나만 벌해줘. 제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지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는 다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만 알려줄 뿐이죠. 그때 한태준의 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지수 데려갈게요. 꼭 예쁘게 봐주세요. 한태준은 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순진한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민수야? 아버지가. 하지만 이지수가 폰을 빼앗았어요. 민수 오빠. 저예요, 지수. 네, 저녁에 뵐게요. 아버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통화가 끊어지자 한태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어요. 당신이 제 아버지한테 한 것처럼 저도 당신한테 똑같이 해줄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모든 걸 빼앗아가면서 말이죠. 이지수는 한태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한태준은 자택에서 이지수와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의젓하게 앉아 있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이 계속 떨렸거든요. 아버지 왔어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이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지수입니다. 한태준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지수가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 몰라서 말이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인사 안 하시고. 아, 미안하다. 지수씨, 어서 앉아요. 저녁 식사는 고문 같았습니다. 민수는 신이 나서 이지수 자랑을 늘어놨지만 한태준은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지수는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 혼자서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꿋꿋하게. 그때 이지수가 민수의 말을 끊었어요. 민수 오빠,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아, 그럼 내가 안내할게.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버님과 잠깐 얘기할 것도 있고요. 민수가 나가자 이지수와 한태준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생각해봤어요. 이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벌할지 말이에요. 처음엔 다 망하게 해서 똑같이 죽게 만들려고 했어요. 한태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장에서 당신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요? 진짜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수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당신, 제 아버지 일 정말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보고서 한 줄로만 봤어요. 하청업체 사장 자살이라고. 그때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게 변명이 될까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당신은 보고서 한 줄로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수 씨? 아니, 지수야.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민수는 일어나세요. 이지수가 한태준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3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에게도 아픈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지내는 모습. 그냥 나쁘기만 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한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벌받아야 해요. 제대로 된 벌을요. 이지수가 한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함께 해요. 뭘? 제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바꿔야 해요. 그게 진짜 사죄예요. 한태준은 이지수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함께 일하자는 건가요? 민수 오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요. 그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뭔가 진지한 대화하셨나 봐요.
분위기가 좀 무거운데? 아니에요, 민수 오빠. 아버님과 좋은 얘기 나눴어요. 이지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은 알았어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한태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하청업체들을 찾아다니며 대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대한그룹 부회장이자 장남인 한민호가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띠면서 말이죠. 민호야,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았다. 앞으로는 아버지. 민호가 아버지를 끊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약점 잡히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한태준은 깜짝 놀랐어요. 이지수와의 만남을 민호가 알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지수라는 여자 말이에요. 민수 여자친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아버지를 조사하고 다녔더라고요.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뭘 알고 있는 건지. 혹시 3년 전 이성민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명진건설 사장? 너, 그걸 어떻게?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때 대금, 지급 연기 결정한 사람이 저였어요. 한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민호가? 왜? 왜 그런 짓을? 회사 이익을 위해서죠. 하청업체들 돈 주는 것보다 은행 이자 내는 게 더 유리했거든요. 몇 달 미루면 우리가 더 많이 남는 구조였어요. 민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설마 그 아저씨가 죽을 줄은 몰랐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 미친놈이. 한태준이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와서 위선 떨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아버지가 서명한 문서예요. 여기 보세요. 민호가 꺼낸 파일에는 한태준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하청업체 대금 지급 3개월 연기 승인이라는 문서에 말이죠.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서명하신 거 맞아요. 다만 뭘 서명하시는지 제대로 안 보셨을 뿐이죠. 늘 그러셨잖아요. 중요한 결정들을 다 저한테 맡기시고. 한태준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 민호가 더욱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수라는 여자, 위험해요. 민수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뭘 하려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고를 한번 당하게 하면 되죠. 교통사고든 가스 폭발이든 요즘 사고가 참 많잖아요. 한태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이지수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애는 건드리지 마라. 한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지수가 따라 들어왔어요. 민호와 이지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지수가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적이가 서려 있었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제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 뭔 소리야?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민수 오빠 앉아 계세요. 형님과 할 얘기가 있어요. 이지수가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한민호 씨, 기억나세요? 3년 전에 명진건설 이성민 사장님. 민호는 태연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지수가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떠 있었어요. 제가 3년 동안 당신을 조사했거든요. 당신 비서였던 김 과장과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명진건설 같은 작은 업체들은 대금을 늦춰도 항해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회사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형, 설마 이게 진짜야? 민수야, 이건 조작된. 조작이라고요? 이지수가 더 많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문서들, 이메일 캡처, 은행 거래 내역까지. 3년 동안 모은 증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하청 업체들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는지. 한태준도 그제야 진실의 전모를 알게 됐어요. 자신의 큰아들이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쓰신 편지예요. 이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민호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만 너는 절대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어요. 복수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이지수가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을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미 3년 지난 일인데? 아니에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이지수가 또 다른 폰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화가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유튜브 라이브예요. 시청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네요. 댓글도 보세요. 화면에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박! 재벌 2세의 실체가 이런 거였구나. 저 사람 완전 사이코패스 아냐? 이지수 씨 정말 대단하다. 3년 동안 준비했다니. 민호가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인터넷에서는 벌써 난리가 났거든요. 이 미친년이. 민호가 이지수에게 손을 들려는 순간 한태준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민호야. 아버지까지 왜 이래요? 저 여자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안 보여요? 내가 먼저 잘못했잖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형,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민호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민수야, 형 말 들어. 이 여자가 너를 이용한 거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복수할 생각으로 접근한 거라고. 민수가 이지수를 바라봤어요. 배신감과 상처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이죠. 지수야? 정말이야? 처음부터 나를. 이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수 오빠. 처음엔 정말 이용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정말 좋아해.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속았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한민호 씨, 횡령과 공직자 뇌물 혐의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대한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민호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고, 한태준은 회장직에서 물러나 사회봉사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차 한잔 하세요. 이지수가 한태준에게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성민 재단 사무실에 있었어요. 한태준이 설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지수야,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달라질 수 있었어. 저도 고마워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흘렀어요. 처음엔 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가 된 거죠. 민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아직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지수의 표정이 아쉬워졌습니다. 민수와는 아직 서먹한 사이였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그 아이는 착한 애야.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야. 네, 기다릴게요. 제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지수. 안녕. 어색한 인사였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서. 민수가 이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지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 오빠,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거짓말 없이. 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지수가 그 손을 잡았어요. 한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형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도 깨달을 거야. 진정한 성공이 뭔지 말이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형님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일을 하면서요. 이지수가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말이죠. 지수야? 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기뻐하실 거야.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이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어요. 네. 이제는 아버지께서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수의 끝은 또 다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지수는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복수로 갚으려 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한태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그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노력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는 한민호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영향을 주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이지수와 한태준처럼 우리도 상처를 딛고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지만 용서와 사랑은 치유와 희망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